네, 한경TV를 댁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입니다. 오늘 앵커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그 코스닥은요, 나스닥 또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그 어떤 국내외 시장과 비교해서 커플링 되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좀 디커플링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지난 한 달간은 그랬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코스피는 고점에서 4.5% 하락했고요. 오늘은 뭐 좀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어제 기준으로 고점에서 11% 하락했습니다. 어제 3% 가까운 반등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한 15% 정도 하락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코스닥의 개인 비중은요, 최소 70%에서 80% 정도 되는 반면에 코스피의 개인 비중은 평균적으로 50% 정도 됩니다. 가끔씩은 말입니다, 코스닥의 개인 비중이 90%까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양도세 이슈료, 개인별 그리고 종목별 3억이 넘는 정부 기준, 그 정부 기준의 정의죠. 그 정부 기준의 정의의 그 대주주의 매도, 그리고 그 물량을 또 회피하려는 개인들의 동반 매도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펀드멘탈과 크게 관련 없이 나온 물량도 아마 꽤 있을 것입니다. 왜 펀드멘탈과 관련 없는 매도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느냐? 이 펀드멘탈이라는 것은 실적과 미래의 성장성으로 풀이된다면 시장이 아무리 국가별로 다르고 시장별로 다르더라도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상황이 완전 180도 다르지 않을 텐데 코스닥만 유난히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경험적으로 이 하락세는 펀드멘탈과 관련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코스닥의 외국인 매수를 대충 계산해 보면 약 4천억 정도 됩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매수 규모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코스닥의 하락이 과도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부동산과 주식 관련 현안에 대한 결론을 며칠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고요. 일단은 대주주 3억 문제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5차 부양안은 대선으로 물 건너갔으니 확정된 겁니다. 연기가 됐지만 확정됐습니다. 그 앞으로 남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백신 이슈인데 삼상 중간에 긴급 승인을 꺼려한다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양도세가 3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차지할지 민주당이 차지할지 이 투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복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언급드린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는 시점에서 천천히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이외에 현금을 전부 소진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클 것입니다. 현금 비중이 30% 또는 40% 있다고 해서 호랑이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자, 한국경제TV에서는 2020년 글로벌 파이낸스 엑스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12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앵커의 눈이었습니다.